일단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어느 소스로부터 계속 받기는 받았어요. 네. 근데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전 정보사령관이고 예비역 소장이야. 그렇지. 예비역 소장인데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자가 현직에 있는 계엄 때 현직에 있었던 정보사령관인 문상호 얘랑 둘이서 뭔 계엄 작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야. 네.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무슨 예비역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육사 41기인데 예. 그 김용현의 거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같이 근무를 했다고 청와대도 같이 근무했고 또 네. 경호실에도 같이 근무했어요. 아, 경호실에. 예. 네. 55경비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대장 선후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어줬고 이 사람들의 군맥을 제가 보면은 한 가지 그 특이한 게 우리가 그 통상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37기까지를 친다고. 하나회가 37기까지구나. 그리고 38기부터는 알자회가 등장한다고. 알자회는 뭐죠? 이제 또 다른 사조직이죠. 아. 그래서 군내 사조직 사건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회 척결되니까 알자회 이게 14대 국회 때 폭로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조직원이 소탕됩니다. 근데 이런 그 알자회 같은 사람들을 이제 38기, 41기들이 고자질한 밀고자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군내 선두주자를 다 제거하고 그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게 김용현, 노상원 등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사조직. 이렇게 안티 사조직인데 사조직이 됐구나. 그건 지들끼리는 사조직인데 이제 사조직이라 그럴 땐 체계를 갖추는 건데 예. 그 뒤에 저런 사조직은 이제 그런 체계를 안 갖춰요. 예. 그냥 근무 인연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노상원이 그 정보사령관하고 이제 끝마치고 김용현도 끝마치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 활동 무대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때 변심을 해 넘어간 거지. 예. 그러니까 원래 보수나 진보나 이념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 이념이 불확실하고 저 사람 정체가 뭐지? 민주당에 맞출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맞출 수 있고 이런 애들이 원래 더 무서워. 네. 진짜 왔다 무서운 갔다. 애들이지. 진짜 그런 무서운 애들이야. 훨씬 위험한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원식이 아니라 김용현이 쿠데타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HID가 나오는데 그게 그 저기 옛날에 그 정보사가 그 저기 정보 수집 기능만 있고 다 기능을 빼버리고 이러니까 저 기능을 없애진 않았어요. HID를. 예, 지금 북파공작대예요. 북파공작 때. 예, 옛날에 군에선 돼지부대라 그랬어. 그 DMZ 넘어서 인민군 목장으로도 넘어가고 민간인 목장으로 넘어가 여자도 많어. 북한에 가서 부부로 위장하려고. 행색이 꾀죄죄 하잖아요. HID가 뭐 우리 스파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멋지게 생기지가 않았다며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오히려 주 활동 무대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17,000명을 우리가 북파를 했는데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HID가.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야 그 존재가 처음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파공작원의 역사는 아주 이 냉전의 가장 비극적인 어떤 그 사연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퇴역 많은 거예요. HID가 왜 여기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가 왜 판교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밝혀져 있질 않아요. 그중에 퇴역 HID가 무슨 한 20명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현역이 10명. 현역 10명. 합쳐서 30명인데 판교에 모처로 결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3, 4일간 임무 수행이 있을 거니 대기하라 그랬대. 계엄 전에. 판교에서. 근데 판교 옆에 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쪽에 그 깊은 산 속에 대기를 했었나? 얘네들은 어디 있었지? 뭐 판교 어디? 아직까지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곡동 산 속 들어가면은 거기 저기 밤에 사람 만나면 정말 쌀벌한 곳이거든. 거기도 네, 국정원 그렇죠. 국정 아니 쪽이 그런데 이렇게 분소나 비밀 안가들이 많아요. 그쪽에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청사를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주요 임무가 테러, 암살 뭐 같은
적지에서 분란을 만드는 게 저 사람들 주요 임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참수부대하고 또 달라. 어떻게 보면은 참수부대가 그냥 딱 지도부 제거를 깔끔하게 한다면 여기는 그냥 어떤 민간인 틈 내에서 그 분란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테러 부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주말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저기 노상원하고 그렇죠. 그 저기 지금 문상호인가? 네. 그 지금 현 사령관하고 그래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승인이 안 나서 현역 사령관은 풀려났고 저 예비역 노상원은 구속이 된 거거든요. 체포가 된 거지, 체포. 그러면 구속되고 체포된 거면 충분히 이제 체포와 구속 사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발부가 된 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영장은 떨어진 거거든요. 한 명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안 된 거고 현역 군인은 그럼 군사법원에서 쳐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민간 검찰에서 하다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이자들이 이것과 그 다음에 그 시험원 의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어준 씨가 그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 인민복 이야기, 그 다음에 HID가 사실은 인민복으로 환복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작전이 아주 숙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맞춰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늘상 한국을 도청을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도청해서 이런 어떤 모종의 작전 내지 하여간 용산 쪽에서 흘러나왔던 어떤 말을 취합을 해서 그게 민주당 쪽이나 김어준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도 가능한 것 같다. 이거는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보. 예, 그런데 그건 김어준 씨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일단 유보지. 유보인데. 예. 근데 셔먼 의원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주말에 미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정보 접근권은 있더라고. 아태 위원장이에요. 아태 소위원장인데 예. 그 미 국무부에서 보좌관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플러그가 꽂아놓은 상태에 보좌관이 한국으로 나와 있다? 아니 그러면 저기 국무부에서 네. 직원을 그 셔먼 의원의 보좌진 안에 정식으로 그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정부기도 해서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보 접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에서 보좌를 하는 거죠. 부처에서 국무성에서. 미 국무성에서. 네. 그래서 이러고 또 MBC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수표 MBC가 요청한 게 아니라 셔먼이 자청해서 한 겁니다. 자청해서 했구나.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매불쇼도 연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욱이가 누군지 몰라서 그거 알아. 내가 최욱이가 이렇게 무식하고 한심할 줄은 내가. 아니 근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14선이더라고.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곧 자주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세계 언론에 먼저 연락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를 하려고. JTBC 인터뷰했고요. 그 다음에 MBC 인터뷰를 했고요. 근데 MBC 인터뷰 때 뉴스 하이킥 때 아주 결정적으로 한 게 너희 나라에서 남한 내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북한이 일으킨 것처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독자적인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HID가 왜 민간 퇴역한 HID가 왜 들어갔지?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었고 예비역 장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왜 들어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엄의 2단계 플랜, 3단계 플랜, 최종 목적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건 뭐지?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계엄군으로 온 게 아니라 계엄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시에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우원식 의장이
그 계엄 해제. 네. 그럴 때 우발 계획으로 투입된 전력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어준 씨하고 약간 갈라지는 건데 김어준 씨는 체포하러 왔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 그다음에 암살에 방점을 뒀다고. 그렇지. 암살에. 그렇죠. 한동훈이 죽이는 사살. 예. 네. 그런데 암살은 처음부터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이 잘못됐을 때 플랜 B를 준비해 놓은 거 아닌가.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왜 다 싸죽여? 어디 벙커 같은 데 가둬 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둬 놓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과해요.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하기에는. 그래서 우발 계획을 준비했던 거 아닌가. 그 단계에서 HID가 아마 필요하다면 하지 않았겠느냐. 또 대형으로 이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 시위대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설령 계엄이 이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때 이 다른 소요 사태가 그 변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위 군중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은 이제 안보 상황을 만들어서 출동시키고 어디 테러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은 그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짠 거예요? 초기에는 노상원 소장이 나오기 전에는 김종대 의원님도 저 정보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군검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쑥 들어갔어요. 예,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상원 이야기가 한 3, 4일 전부터 나온 건데. 근데 노상원은 뭐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확정적인 거고. 누가 마스터 플랜을 뭐 윤이 짠 거 같지는 윤이 무슨 군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윤석열 씨가. 아니 모르면서도 사령관들한테 전화 삑삑 해댄 게 이번에 치명적 실수인 거지. 원래는 그렇게 안 하기로 돼 있었거든. 그런데 흔적을 남겨버렸네. 그렇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거는 치명적 실수예요. 그게 이제 양심선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났잖아요. 이건 용산의 치명적 일격입니다. 그래서 내란 수계의 흔적을 남겨버린 거. 원래는 김용현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본인은 담화만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다 짜놨는데 작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했는데 아마도 합참까지 저 대통령이 쫓아가서 윤석열이가 합참 지통실에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현행 군사작전의 병력 투입에 대통령이 일루 가, 절루 가, 빨리 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내란의 다툼의 여지가 없지. 이런 건 말 한마디가 형량이 10년씩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한마디 말이 10년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치명적인 걸 윤석열이가 너무 많이 남겨버렸는데 이거는 급해서 그런 것 같고 처음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HID도 단순한 체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갔느냐? 어떻게 보면 그 이후 계획에 준비된 전력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계획에 준비된 전력. 일단 국회의사당을 싹 점령해서 계엄군이 주도권을 잡고 연행하고 그 다음에는 시위대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거를 깨버릴 수 있는 모종의 어떤 작전 계획이 존재했다고 저는 봅니다.